엔터티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저장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한 통칭을 해가지고 그냥 엔터티라고 하는 거예요. 엔터티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막 명확하지가 않은 이유는요. 엔터티라는 이 명칭 자체가 학문적인 명칭이에요. 철학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프로그래밍 언어에다 그냥 차용해가지고 그래요. 이러는 그 차용하는 게 객체라는 것도 차용한 단어고요. 엔터티도 차용했어요. 그럼 이렇게 차용한 단어들은 정의가 이상해요. 보시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객체 지향하면서 객체 찾아보잖아요. 뭔 소린가 해요. 차용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그래도 짧게 정의한 거예요. 저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있죠? 테이블. 이것도 엔터티예요. 테이블. 여기서는 대강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테이블이라고. 예시 이유로. 그런 게 엔터티구나. 그래서 엔터티가 가져야 할 것들을 이제 저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거는 딱딱딱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식별자는 유일하다. 유일한 식별자이고 이게 좀 재밌는 이상한 관계긴 한데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저 풀어보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엔터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엔터티 그리고 그 아래 인스턴스라고 해서 그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엔터티가 포함하는 게 인스턴스예요. 그런데 인스턴스가 또 포함하는 건 속성이래요. 그리고 속성이 가지고 있는 건 속성 값이래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은 엔터티라고 해요. 인스턴스는 여기에서 대강 이렇게 보면은 행이 인스턴스예요. 행. 이게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돼요. 자, 행의 데이터를 생각해 보시면은 김철수 나이 10 그리고 주소는 뭐 대전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축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행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죠. 그런 거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인스턴스는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한 행위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묶어놓은 거다. 그러면은 속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속성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컬럼에 좀 비슷해요. 컬럼. 이 컬럼은 그래서 속성이에요.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는 이름 속성인 거고 얘는 나이 속성, 여기 주소 속성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 속성의 속성 값은 하나하나 10, 김철수, 대전 하나하나 다 속성 값 정도를 일단은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테이블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혹은 적용시켜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고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엔터티는 몇 개 이상의 인스턴스? 2개 이상. 속성은 하나의 인스턴스는 1개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양 그 틀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계 모양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항상 나오는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얘가 속성이 2개가 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이런 그림이에요. 2개 표기법이 좀 다를 뿐이고요. 이 그림에서 이 인스턴스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게 여기 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을 건데, 이거를 그냥 그리죠, 뭐. 별거 아닌데, 뭐. 인스턴스 있을 때요. 지금 저 관계는 이걸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개라고요. 두 개. 이걸 찾으시면 돼요. 두 개인 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엔터티는 인스턴트 두 개가 없고 인스턴트는 하나씩 이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속성은 속성 값을 무조건 한 개 이상 갖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 자체로 가야 돼요.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인데 되게 좀 정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음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반드시 사용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보기에 너무 많이 나와서 써놨어요. 당연해 보이지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엔터티랑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계. 네, 요거면 돼요. 요거면은 쭉쭉쭉 풀 수 있을 거고요. 엔터티 유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터티의 유형 해가지고 저렇게 분류가 두 개로 해요. 유무형.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원이나 물품 같은 건 존재하는 거죠. 물건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 브랜드가 존재하는 거예요. 브랜드.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브랜드. 여기 나온 것처럼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좀 이게 이렇게 구별할 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학생은 있는 걸 거예요. 학생. 그런데 성적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성적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종이 같은 거는 존재하겠지만 성적이라고 하는 거. 평가 이력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겠다, 그죠? 좀 그래요, 이게. 이렇게 좀 예시들이나 문제들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어쨌든 처음으로는 그렇게 유무형으로 나누고요. 여기서 있는 거 있죠? 있는 게 유형이고 없는 건 개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거.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껴있죠. 사건. 업무 수행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주문이나 청구 같은 거. 보시면 되고. 발생 시점이 있습니다. 발생 시점은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생성된 거예요. 스스로 생성. 스스로 생성 혹은 기본 단위인 거죠. 기본 단위.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처음에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약간 식당에 대한 걸 했는데 식당은 필수네요. 그럼 걔는 기본인 거고요. 고객은 생겨나죠. 주문도 생겨나고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안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요. 중심 이래가지고 얘는 기본에서 파생됐죠. 고객도 기본이겠다. 고객. 그러면은 고객이 주문을 하거나 하면은 걔는 중심 엔터티라고 하고요. 행위는 두 개 이상의 엔터티에서 파생됐대요.
근데 요 엔터티 유형 물어보는 문제 그 컴플레인 되게 많이 들어가고 저도 컴플레인 너무 많이 넣고 싶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시로 적절하게 구분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원, 물품, 조직이나 상품 같은 거는 개념이다. 물리적으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품은 그러니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상품을 브랜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주문이랑 청구하는 게 생기면 그건 사건이다. 업무 수행에서 생기는 거. 사원 상품은 기본이고요. 그 상품이 있고 나서 이 상품에 대한 계약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가 있고 나서 사고가 발생을 하죠. 네. 그걸 기본이랑 중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행위가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주문 목록이랑 사원 변경 이력이구나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사원이 있죠. 사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원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정보. 뭐 무슨 정보가 있을까요? 부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부서 정보. 사원이 이직을 한 거예요. 이직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부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변경됐습니다. 얘가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두 가지에 비롯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정리된 정보들을 사원 변경 이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행위 엔터티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얘는 행위 엔터티요. 근데 이거보다요, 이게 더 중요해요. 엔터티 명령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여기서, 이거잖아요. 이거 정리하시다.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해라. 별도의 용어를 써라. 별도의 용어를 쓴다. 틀립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건 뭐 틀린 문구예요. 별도의 용어 안 되고요. 약어 자제해야 됩니다. 약어 자제해요. 풀네임으로 쓴다는 거죠.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게 쓴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약어를 쓴다. 간단하게 줄여서 쓴다. 안 돼요. 단수명사 쓰셔야 되고 이름도 유일하고 의미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런 거를 이렇게 저기 하진 않고요. 옛날 문제 보니까 진짜 의미에 상관없이 써도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요즘은 안 나오고요. 요즘에는 요 위에 거 두 개를 많이 내요. 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쓴다. 약어는 자제한다. 보기 문제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엔터티는 그래서 크게는 두 개. 처음에 이제 엔터티라고 하는 거에서 이거 관계 이제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명규칙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라고 해가지고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근데 이건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엔터티에 이제 속한 객체라는 거라서 아까 전에 그 행 데이터 생각을 해봤을 때 행 단위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한 사원의 이제 정보 모음집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인스턴스라고 한다라고 이제 딱 개념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는 몇 개의 속성 이상? 한 개. 오케이. 그렇게 가면 돼요. 자, 속성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속성 봅시다. 속성에는 다 보셔야 될 게, 이런 얘기 나와요. 데이터 최소 단위. 이런 식으로 정리해요. 속성이. 최소 단위인데요. 데이터의 최소 단위인데, 속성 안에는요, 속성 값이 하나 있어요. 최소 한 개 이상. 단위와
값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단위라고 해서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엔터틴 2개 이상, 한 개는 2개 이상 속성, 속성 한 개는 한 개 속성. 요거 통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이거 필요 없어요. 요거는 다행히도 안 나와요. 이렇게. 표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IE가 I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바커 표기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구분하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얘가 이 그 속성의 식별자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비슷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i는 이게 여기다가 줄 하나 그어놨다는 거예요. 줄 하나 그어놨고 요 위에 있는 얘가 다 키예요. 키. 얘네가 식별자. 식별자. 이렇게 쓴다는 거고 바커 표기법에서는 줄 안 그어놓고요. 샵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샵으로 식별자예요. 동그라미는 그냥 그 각각의 항목들이 됩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줄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줘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줄 겁니다. 얘로 줄 수도 있고 얘로 줄 수도 있고요. 요거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식별자가 이거구나라고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항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예요. 네모 상단칸 여기가 식별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샵이 식별자예요. 동그라미 선택이고 가끔씩 별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필수라고 하는데 이건 낱널 생각하시면 돼요. 낱널. 별거 아닙니다. 속성의 특징 이건 다 했죠. 계속 한 개 속성에 한 개 속성값, 한 개 인스턴스는 한 개 속성 이거 있고 업무에 필요한 거는 이제 가끔 문항에 나와서 당연하겠지만 문항에 나오니까 써놨고요. 이 중에서 그 엔터티 주 식별자의 함수적 종속을 가진다 이거 있죠? 네. 이거는 이제 큰 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보시면 되냐면 이 주 식별자를 알면 속성이 구분이 되는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함수적 속성을 가진 거고 안 된다 하면은 안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간단하게 표예요. 표 있다고 쳐봅시다. 이름이 식별자예요. 그러면은 나이 알 수 있어요? 이름이 식별자예요? 홍길동, 김철수? 그러면은 나이 구분돼요? 안 되죠. 홍길동 식별자가 나이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두 개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번호가 식별자예요? 나이 알 수 있어요? 가능하죠? 두 명이 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속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속성이잖아요. 홍길동길동 나이 이 속성들이 주식별자에 가져야 되는 그런 종속성을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거의 이제 표현에 대한 문제여가지고 우리가 좀 말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많이 없어서 풀어서 갑시다. 이게 뭔가 짧게 있지만 볼 게 많아요. 그래서 갑시다.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3개로 분류해요. 기본, 설계, 파생 이거 분류하고요. 얘는 그냥 좀 문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거는 업무 기본에서 추출이 되죠. 업무에서 이렇게 생겨난 거고요. 설계는 데이터 모델 설계 시 요때 나온다. 그러니까 설계 되는 거고 파생은 어떤 업무 중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쓴 것처럼 뭐 계산 아니면은 뭐 통신, 뭐 변형 이런 거 하면서 도출이 된 그런 속성을 분류를 하고요. 예시들 저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뭐 원금 같은 거 예치 기간이 기본적인 속성이 되고 상품 코드, 상품 번호, 그죠? 예금 번호 이런 거는 설계 시에 도출이 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요. 합계 평균 같은 거는 계산하는 거고 통신하니까 예시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랑 포리엄 키는 우리 많이 다뤘을 거예요. 그 DBMS 때 얘는 그 유일한 식별값이라는 거죠. 식별키. 그리고 포리엄 키는 다른 엔터티의 주 식별키잖아요. 그죠? 이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속성, 명명규칙, 엔터티랑 같이 해서 비슷한데 같이 잘 나옵니다. 업무에 사용하시고요. 업무 사용, 약어 자제하셔야 되고 서술식도 자제합니다. 서술식을 자제하라는 거는 이제 좀 저거랑 연결돼요. 단순하게 명사로 써라 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고 유일한 이름, 이름 유일해야죠. 칼럼이 유일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속성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인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보너스 문제예요. 이거 저 시험마다 본 것 같아요. 시험 뭐 어디 기출마다 본 것 같아요. 속성값의 범위를 알려주는 속성값의 범위를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보기 1, 2, 3, 4 그중에 도메인이세요. 완전 보너스 문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속성이었어요. 속성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 관계 그러네요. 그래도 하나하나 그래도 보긴 봐야 돼서 볼래니까 시간이 넉넉한 건 아니었네요. 우리 뒤에 가가지고 쿼리도 다 실행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빡시대로 갑시다. 기본적이랑 좀 다르네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랑. 네, 관계는 이제 엔터티와 인스턴스 사이네요. 그죠? 엔터티, 우리 테이블과 그 안에 있는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한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존재관계, 행위관계. 존재관계는 진짜 그냥 부서 사원 딱 생각하시면 되고 행위는 고객 주문 이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가끔 그 정의를 내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냥 정의라고 했을 때는 엔터티와 인스턴스
이고요. 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의 관계도 포함해요. 이 의미가. 이렇게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엔터티와 엔터티 사이의 관계도 관계라 그러고 엔터티와 인스턴스 사이의 어떤 의미도 관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 논리적인 연관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걸 찾으시면 되고. 관계 표기법을 이제 좀 봐야 돼요. 관계명은 아까 관계명이라 그랬을 때 이게 포함된다, 소속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아까 했던 거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었죠? 뭔가 선택이다, 필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포함된다, 뭐 아니면은 지금 이런 것처럼 주문이 없는 고객 가능, 주문 없는 고객 오케이 이런 거 써주셔도 관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차수는 저렇게 세 가지입니다. 1대1 관계, 1대 M 관계, 1대 M 대 M 관계 이렇게 되는데요. 이 M을 N이라고 쓰기도 해요. N 같은 거예요. 멀티냐 아니면 뭐 N, N차냐 이렇게 되는데 M이나 N은 똑같은 거고요. 네, 까치발. 까치발이 다수입니다. 까치발 나오면 이게 다수. 편한 거고. 그림 보시면서 I 표기법은 동그라미로 선택과 필수를 표시하고요. 바커는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아래 여기 위에 4개만 일단은 보셔서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까치발이니까 일단은 1대 다죠, 다. 그런 관계 파악이 일단 되고 자, 실선 있는 거를 봤을 때 안 되는 걸 보면은 주문 없는 고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문이 없는 고객은 없다. 그러면 주문이 꼭 있어야 된다. 고객은 그 주문을 필수로 한다. 고객은 주문을 필수로 한다. 주문은 고객을 선택으로 한다. 그게 점선 실선 표기예요. 그 선후 관계를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주문에 실선이 있으면 이제 주문은 고객을 어떻게 한다?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필수로 한다, 선택으로 한다 했을 때 고객이 필수예요, 필수. 주문한테 있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세 번째 거 보시면 여기서 주문이 선택이죠. 그게 이게 주문이 없는 고객, 그러니까 주문은 현재 고객을 필수로 해요. 고객이 없는 주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문은 고객이 필요해요. 필수. 이 관계를 어떻게 쓰냐 했을 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동그라미가 필수예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바꿨는데 그거는 제가 좀 몰랐을 때 저기 한 거고 이 동그라미가 필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잘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거든요. 이게 말해주는 게. 그래서 필수가 여기 적기 전에 실선이 필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동그라미도 필수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주문은 필요로 한다. 그럼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좀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 그 다음에 관계 정의시 주의사항, 관계 주의사항 하나 있는데, 앞에 두 개의 연관규칙이랑 정보조합이 발생이 된다는 거 좀 당연해요. 그래서 이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뭐라고 함정을 넣냐면요. 이렇게 넣어버려요.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써놓으라는 거죠. 그 고객과 주문 사이의 관계는 동사로서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없는 주문은 없다. 혹은 주문은 고객에 포함된다. 라는 식으로 동사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명사이다라고 해서 보기를 주니까요. 동사 체크하시면 돼요, 동사. 네. 저도 놀랬어요. 이런 거를 동사가 중요한 건가 해서 문제 내나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와, 식별자. 그쵸? 엔터티 구별하는 거죠? 엔터티 구별. 테이블 구별. 저렇게 4개입니다. 유일성, 최소성, 불변성. 유일해야 돼요. 유일성. 근데 유일성에 대한 게 주식별자에 의해 그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한다 라고 해서 유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식별자에 의해서 유일하게 구분이 된다. 조금 문장 순서를 바꿀게요. 인스턴스를 주식별자에 의해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성. 주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은 최소한이어야 돼. 최소한의 수로. 한번 정해진 주식별자는 변치 않습니다. 그죠? 존재성은 낱널. 무조건 값이 뭐라도 있어야 돼. 식별을 해야 되는데 널이면 어떡해? 널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이거 여기다 좀 추가해줄까? 다음 거 키종류. 이게 키종류 전에요. 식별자부터 정리합시다. 식별자가 이러한 거고 그래서 식별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순서로 정리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죠? 4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대표성이 있냐, 생성이 뭐가 있냐, 속성의 수는 몇 개냐, 대체 여부가 있는가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몇 개 나뉜다는 거죠.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해서 그거 이제 작성해서 보시면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나?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써드릴게요. 보조식별자.
엔터티에서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주식별자예요. 인스턴스를 구분하나 이제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대표성. 대표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그 엔터티하고 참조 관계를 갖지 못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식별자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다. 대표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식별자는 빼고 그 앞에 그만 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얘는 내부에서 스스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엔터티에서 스스로 생성. 외부 엔터티는 그 다른 엔터티에서 받아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받아온 거다. 받아온 식별자. 주식별자, 보조식별자. 속성 수니까 한 개만 있냐 아니면은 여러 개 있냐 해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된 식별자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 이상이라는 소리죠. 우리가 DBMS 하면서는 거의 안 다뤘는데 키라고 하는 것이 복수개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 그 그림에서 보면 키는 하나뿐인데 이제 요거가 저희가 돼요.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키라는 게. 저는 여기 늘리고요. 하나 여기다 낼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키가 식별자라는 게 두 개가 될 수 있고요. 그 두 개면은 그 예시를 학생 번호도 있고요. 학생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이랑 나이 정도 있다고 했을 때 어쩌고저쩌고고 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잖아요. 번호가 식별자일 수 있죠. 번호가 식별자 표시를 뭐 제가 이제 임의로 해봤어요. 근데 이름도 식별자일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이 번호가 1이고 이름이 뭐 홍 어쩌고저쩌고 인 사람의 성적은 뭐야? 라는 식으로 식별을 해요. 같이 봐요. 묶어가지고 두 개 다 보는 거죠. 그런 게 복합 식별자예요. 이렇게 잘 안 쓰죠. 정규화 같은 걸 하면은 이게 풀려요. 그래서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복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대체 여부는 본질이랑 인조 있는데 이거는 업무에서 바로 생성된 거예요. 업무에서 생성이 된 거죠. 근데 요거는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본질 식별자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조 식별자를 만들면은 데이터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데이터 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인조 식별자를 많이 만들면 데이터 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문항도 있어요. 식별자 도출 기준에서 요거 딱 명칭, 장소, 이름 안 돼요. 이런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식별자는 최대한 적어야죠. 중복도 안 돼야 되고 그런 걸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주 식별자가 복합 식별자인 경우에는 속성은 최대한 적게 한다. 복합 식별자가 뭐였어요? 한 개 이상으로 구성이 된 건데 그래도 어쨌든 주 식별자가 2개 이상이면은 그래도 적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좀 힘들겠지만 요거는 집중을 해서 봐주세요. 예, 많이 나와요. 우리 부모 엔터티라는 게 있죠. 부모 엔터티랑 자식 엔터티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모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를 식별자 관계, 부모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비식별자 관계라고 해요. 얘를 그대로 갖다 쓴다. 이렇게 2개 있는데 얘가 부모고 얘가 자식 엔터티예요. 여기에 있는 PK 같은 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가 나도 PK가 아이디야. 나도 PK가 부모에 갖고 있는 그 아이디를 똑같이 쓴다가 식별자 관계. 나는 부모의 PK를 이렇게 가지고는 왔지만 이거는 포리언키 내 PK는 따로 있어 하면 비식별자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편한데 근데 여기서 표현을 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서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부모 엔터티 없이 이런 표현만 주시면 됩니다. 부모 엔터티 없이 자식 엔터티가 생성이 가능하다. 비식별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문항들이. 그리고 또 부모 엔터티보다 자식 엔터티가 부모 엔터티보다 먼저 삭제 가능하다. 비식별자. 예. 라는 거예요.